자, 진도별 기출 테마 41입니다. 학문적 성격. 여기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과학성이다, 처방성이다, 뭐 보편성이다, 특수성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 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런 이론에 이제 녹아들어져 있어요. 뭐 행태론은 과학이다, 개체주의 이론이다, 뭐 일반 법칙이다. 공공선택론은 역시 개체주의 이론이다. 뭐 이렇게 하나씩 녹아들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자, 전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행정학이 나오기 전에 이제 행정학은 없어도 행정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구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연구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률 제도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출 문제도 거의 없고요. 여기는 그냥 뭘 갖다 놨냐면은 그냥 기존 이론들의 순서 문제를 쭉 갖다 놨어요. 누가 먼저 있었나?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어떤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56번. 생태로는 가우스나 리그스가 나와야 되죠. 오스본 게블로는 누구 거다? 신공공 관리론이야. 그래서 여기하고 리그스하고 오스본 게블로가 바뀌었네요. 생태론이 40년대 후반부터 등장할 건데 어쨌든 이때부터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죠. 환경이 행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서구 행정제도가 우리나라 심었는데 왜 실패했다? 미국의 환경과 우리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환경 요인이 중시하다. 이건 맞았는데 학자가 틀렸죠. 후행태주의는 데이비드 이스턴 맞아요. 정치학자 이스턴, 행정학은 왈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왈도, 프레드릭슨,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왈도, 프레드릭슨. 생각이 안 나네.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건 맞았는데 그 다음 틀렸죠.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이다. 이거는 누구 거다? 이건 행태주의잖아. 이게 틀렸기 때문에 가치 평가적이고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연구를 강조한 게 후경태주의인데 학자는 맞았는데 이 뒤에 게 틀렸네요. 3번 학자가 틀렸죠. 리그스가 아니라 오스본 게블러가 들어와야 될 거고 시장 원리인 가격과 경쟁 논리가 들어온 거 이건 맞았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로즈 연구학자고요. 이분이 유거버런스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 신뢰와 협력 같은 것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순서를 물어봤고 제목을 준 게 아니니까 이걸 하나하나 찾아야 됩니다. 보니까 정부와 공공 부문에 참여한 다양한 네트워크 중시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조종자다. 일명 유거버넌스네. 이게 제일 마지막이겠네요. 행정학의 지적 위기 지적했다. 인간을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건 공공선택론이고 60년대 후반에 67년도에 만들어지고 행정학 72년도에 73년도인가 들어와요. 70년대 지금 초반 이론이죠. 그 다음에 정치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정책 구현하는 거고 행정을 실천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네. 이건 군노의 얘기예요. 1900년이야. 고전 이론이고요. 왈도가 이제 68년도 신행정론이죠. 그러니까 왈도가 먼저 68년도였고 요게 이제 73년도니까 얘가 좀 더 빠르죠. 그래서 다가 제일 빨라야 되고 다. 그다음 누구 거야 이제 라가 들어와야 되겠네. 이거 같네. 이거는 바꾸지 않았네요. 라가 들어와야 되고 가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되죠. 아마 이 나와 라를 바꿨다면은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나와 라를 바꿨다면은 요게 이게 2번이 란지 난지를 했으면 헷갈렸을 텐데 요게 13년도고 13년도고 그다음에 특히 행정의 지적 위기 공공선택론을 67년도에 만들었지만 행정학의 지적 위기 지적하면서 요걸 도입하자고 한 학자는 오스트롬인데 이건 13년도 이론이기 때문에 얘가 좀 늦어요. 얘가 좀 빨라 68년도 이론이고요. 답은 그래서 어,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가만 있어봐. 바르게 연결한 거네요. 누가 제일 빨라야 돼? 답은이 4번이 아닐 텐데요. 4번이 틀렸죠, 이거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이거는 2번이 돼야 돼. 이건 답이 잘못되었다, 지금.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2번으로 고쳐줘야 돼요. 4번이 아니고요. 못하네, 이게. 어쨌든 고전 이론이 다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돼야 돼? 왈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고, 맨 마지막 6번을 쓰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로젠브롬의 이론이 있죠. 정치 접근법, 그 다음에 과학 접근법, 그 다음에 법적 접근법이 있는데 이건 7급에서 한번 나왔던 거고요. 특이한 게 행태론에 기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행태론의 답은 신행정론이니까 신행정론에서 많이 물어봤겠지만은 9급에는 행태론을 지금 직접 물어본 문제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행태론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인데 안 나왔고 어차피 이 친구 나왔을 때는 신행정론이 답일 거니까 뭐 뒤에 또 신행정론 나왔을 때 연결시키면 될 거예요. 또 생태론 문제도 한 문제밖에 없어요. 얘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행태론은 과학이론이고 개체주의론이고 그 다음에 일반 법칙이죠. 확률 법칙이었고 논리 실증주의, 검증 가능성, 가치와 사실의 분리,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생태론은 환경이 들어오죠. 거시적 환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주의론이고 행정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결정론 시각이고 과학 이론인데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후진국에 맞는 이론 찾는 거니까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주의 이론이다, 과학 이론이다, 중범위적이다, 환경 결정론이다.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 이론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여기 학자가 두 명이 나오죠. 가우스와 리그스. 가우스는 주로 미국의 이론을 미국의 동네마다 환경이 다르잖아.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행정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반면에 리그스는 후진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그래서 가우스는 일곱 가지 변수를 주인장 사재기 해갖고 일곱 가지 변수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리그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도 정경 사이대로 배워요. 어차피 가우스가 아니니까 답이 리그스거든요. 그래서 대화, 커뮤니케이션은 이거는 리그스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경 사이대가 써놨는데 주인장, 사제, 물사 이렇게 들어가요. 주인, 장소, 사상, 재난, 물리기술, 사회기술 써놨고요. 반면에 정경 사이대,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이념, 의사 전달까지 해갖고 의사 전달을 지금 대화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인데 답은 3번입니다.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였겠죠. 좀 지저분했잖아, 지금. 리그스와 가우스의 변수를 물어봤는데,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국사책에서 맨날 배운 분류사가 리그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리그스 게 아니라 누구 거야? 체제 이론 건데, 체제론, 그 파슨즈 건데, 리그스가 차용을 한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정경 사이대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생태론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체제론 문제가 없네, 지금. 여기 7급에만 나왔고, 체제론이 좀 어려워요. 체제론의 이론은 생물학 이론을 그대로 도입한 거야.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들 호흡해야 되고, 순환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요 생물학 이론을 그대로 사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놓고 보고, 여기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들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거든요. 요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이 사회가 번성하다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소멸된다는 거야. 국사책에서 배웁니다. 국사에서 배워요. 조선이 만들어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가 성장을 하다가 쇠퇴를 하죠. 그러면서 조선이 이제 망했다고 설명하는 게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야, 이게. 어쨌든 거시론이고요. 과학이론이야. 다만 과학이론인데 경험이론이 아니라 생물학이론은 경험이론이 맞지만 생명체 현상을 그대로 사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회는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까지 경제인지 갈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학자마다 이건 정치다, 이건 경제다, 이건 사회다, 문화다, 가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론이 아니라 관념론이란 비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이 돼야 되거든요. 균형이 되는 사회는 대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고자 했지만 막상 설명해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적인 선진국에만 설명이 되고요. 후진국은 설명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요게 문제였고요. 또 균형 이론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이 돼야지만 요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보다는 이런 기능 요건들이 제대로 수행돼야 돼요. 거시론이에요. 체제이론은 용어가 좀 어려울 텐데 구급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없지만은 이제 다른 시험은 많이 있으니까 뭐 생태론이라든지 체제론이라든지 행태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묶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부할 땐 열심히 했는데 막상 기출문제 보니까 지금 없다는 게 좀 그렇네요. 현상학은 문제가 꽤 있어요. 현상학이 나왔을 때 답은 두 개야. 하나는 관료제예요.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행태주의가 객관 이론이라면 현상학은 주관 철학이에요. 주관 이론이고요. 어디다 적용되는 보편 법칙이 아니라 그 개개 하나하나 사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하나 고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담론 이론이 등장할 거예요. 담론 통해서 합의를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얘가 나왔을 때 답은 두 가지다. 행태론 아니면은 관료제다. 다양성의 시대고요. 자, 이런 친구들이 누구 영향을 준다? 후기행태주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겁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봐. 행정 현실을 이해할 때는 객관적 과학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해석학이다. 얘는 검증이야. 어디나 적용되는 법칙을 찾는 거고, 얘는 그 사람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얘는 객관적인 힘듦을 이해하는 거고요. 설명하는 거고 얘는 그 사람이 그 힘들다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 배고프다는 의미일까? 지루하다는 의미일까? 정말 몸이 힘들다는 의미일까? 헤어지자는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이해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조직은요, 객관적 실체가 아니야. 여태까지 조직은 뭐였어? 관료자는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도구야. 그리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의지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게 아니라 이 조직은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 조직을 생각하는 그 의미들이 있잖아. 그 의미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뭐다? 조직이야. 객관적 공단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유하는 의미의 공단기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의지가 이 공단기를 구성하는 데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조직을 인간의 의도의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 함축적인 집합물로 이해한다. 그죠? 그다음 3번 틀렸죠. 이 사람은 행위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위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4번도 마찬가지다. 조직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요 조직의 내외 사람들이 요 조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든 이미지야. 결국 우리 머릿속에는 객관적 공단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공단기,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공단기, 그 다음에 이게 공유되는 이 공유되는 상호 주관성의 공단기가 있는 거지 객관적인 공단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료지에 대한 반대 명제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가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문제 행태주의 답이 많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현상학이라든지 신공공관리라든지 전부 뒤에 이론들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지금.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죠. 드디어 경제학이 들어왔는데 원래 경제학은 사적 영역을 연구해야 돼요. 사적 영역을. 가격이나 경쟁이 작동하는 곳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공적 영역은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가격이 아니라 다수결이라든지 법적 강제력이 작동하는 곳이야. 둘은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실패하니까 시장의 재화 배분에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요. 다수결로 개입하고 강제력으로 개입하죠. 이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거야. 자, 그래? 그럼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했을 때 문제점이 시장 실패인데, 그러면 강제력이나 다수결로 배분했을 때는 그럼 괜찮을까? 연구해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료들도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든 관료든 공적 영역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다만 매개체가 달라. 여기는 가격이라면 여기는 강제력이나 다수결이고요. 시장은 개별적 거래지만 정치 영역은 공적 거래는 집합적 거래란 말이야. 이런 차이는 있어도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고 인간 하나하나 연구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개체주의 이론이고요. 그지? 이걸 가지고 사회 현상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부 실패 문제, 관료제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안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처방적 이론이야. 다만 경제학적 과정이다 보니까 합리적 경제인관, 개체주의 이론이고요. 수학이야. 어떤 가정을 통해서 현실을 설명하는 연역적 접근 방법이야. 요게 이제 좀 특이하죠.
가겠습니다. 비시장이라는 건 가격 외에 다른 것들, 강제력이라든지 다수결이라든지 이것에 의해 재화가 배분되는 곳이야. 이것을 경제학적 가정으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가정으로. 경제학적 가정이라는 게 개체주의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 기존의 관료제나 다수결은요, 절대로 시민 선호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런 시민 선호에 민감, 왜? 독점이니까. 다수결은 맨날 51이 이기잖아. 49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잖아. 관료제는 독점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이지 관료제 의미가 없잖아. 그 시민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잖아. 근데 경쟁적으로 한다면은 선택권이 누구한테 간다? 고객이나 시민한테 가잖아요.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행정의 의미도 있다는. 민주주의가 뭔데? 여러의 대표가 있고 나를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다수결이라든지 관료제는 선택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관료제는 독점이고요. 그래서 선택권이 시민한테 있다 보니까 민주행정 구현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결국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고 경쟁이라든지 시장 논리 같은 것들,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인데 민영화 같은 것들. 맞죠? 그럼 4번 틀렸죠? 인간을 합리적 정지인으로 보는데 꼭 그게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 이기적인가? 이런 가정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은 모든 선택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사회는 이 개인 선택의 균형으로 봐요. 됐지? 균형점이 있고 이 균형점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런 누적된 기득권을 이 누적된 형성된 균형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틀렸어요. 균형 이론이고 또 보수주의 이론이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기득권에 타파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해 버려요. 이건 전부 다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요게 1번 틀렸습니다. 어쨌든 공공재 공급의 공적 영역이지 경제학 도구를 적용한 거 맞고요. 기존의 독점적인 관료제는 독점이다 보니까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 비율성이 나올 거고요. 시민도 공짜로 쓰니까 낭비하겠죠.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경쟁을 한다면은 관료는 열심히 일할 거고 시민은 대가 지불할 거니 낭비하지 않겠죠. 대신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못 쓰겠죠. 형평성에 문제가 나온다는가.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4번 가보세요.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이라는 게 경쟁이야, 지금. 독점이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분권화된 조직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면은 선택권이 고객한테 있을 거니까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야.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연결된다? 신공공 관리론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다는 거야? 1번이 틀렸죠. 공공선택론은 균형 이론이고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론이고요. 모든 선택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관행을 개인들 간의 선택의 합으로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누적된 힘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구조적 특권 같은 것들을. 답은 1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꼬이 있죠. 어쨌든 공공선택론은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합으로 봐요. 개체주의론이죠. 그래서 개인주의 맞고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게 철학적 개인주의는 개인이 제일 우월하다는 거야.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합쳤을 때 사회가 이해된다는 것이 개인이 사회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연구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고요. 다시 할게요.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개인을 주체로 놨다는 거지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철학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방법론적 개인주의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기출문제에는 대학 교재도 그대로 있고요. 연구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라는 거 왜? 사람 하나하나 이해해서 전체를 이해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니까 모든 대안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거고요. 봐, 이렇게 이기적이고 합리적 사람들이 선택한 균형점이 우리 사회의 지금 균형이란 말이야. 당연히 정당한 거죠. 근데 이런 균형점이 과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지 사회 구조적 모순인지 모르잖아, 지금. 근데 사회 구조 모순을 보지 못해요. 이러니까 아까 봤듯이 기득권 타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인정한 이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렸네요. 관료가 생산자가 되고 시민은 소비자가 돼야 돼요. 정당은 생산자인지 좀 그런데 정당은 생산자는 아니에요. 정치인도 요구하는 사람들일 거니까 관료가 생산자고 시민이나 이익단체는 소비자가 될 거고요. 뷰캐넌과 털럭이 67년도 이론 거래 비용 이론 67년도 이론에 만들었고요. 요걸 73년도에 행정학이 도입한 사람이 오스트롬이야. 의사결정 비용에 대한 연구야. 결정자가 많으면은 결정 비용이 늘지만 집행 비용은 준다. 다음에 결정자가 줄어버리면 결정 비용은 작아지겠지만 집행 비용이 든다. 뭐 이렇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이쪽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만들었고 60년대 67년도니까 행정이 도입한 사람은 빈센스 오스트롬입니다. 73년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나옵니다. 니스카넨과 덧립인데 니스카넨은 지금 구급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니스카는 알아야지 덧니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7급 문제나 다른 시험은 니스카는 있을 거니까 거기 문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덧니비가 있을 거니 좀 이건 좀 쉬었다가 니스카는과 덧니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